항등함수, 항등함수가 자기 자신의 원소에다 그대로 대응되는 거죠.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이렇게 fx가 x다, y는 x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항등함수가 우리가 이렇게도 적어. i, 이런 식으로. 함수의 이름을 i라고도 적어. 이렇게. 그래서 뭐 i x는 뭐 x다, 이렇게 f 대신에 i를 적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x에서 x로 가는 놈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정의역을 살려서 i x다, y에서 y로 가는 함수, 항등함수는 i y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상수함수는 모든 원소가 단 하나의 값으로 한 명 쪽으로 싹 몰리는 거죠. 요게 상수함수다.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평행한 그래프라 그랬어. y는 뭐 c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있는데, f는 항등, g는 상수함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g, f,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항등함수니까 우선 요거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f는 자기 자신의 원소에 대응되니까 요거 1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둘이 더해서 6이 나와야 되니까 g2가 4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g는 지금 상수함수야. 어떤 원소를 대입해도 다 똑같은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다 뭘로 나올 수밖에 없다. g는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2를 대입해서 지금 4가 나왔다라는 거니까 다른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4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있으면 되겠죠. 이거 다 4라는 소리겠네, 그치? 4가 15개 뭐 이런 식으로. x는 x라는 집합의 원소는 두 개래. 근데 x가 어떤 놈이냐면 정의역과 공역으로 쓰이고 있네, 그치? x에서 x로 가는 함수 fx, 그치? 정의역이 되고 공역이 되는 건데,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라고 바라보면 되겠죠? 우리는 정의역을 만들어 봐라, 요렇게. 근데 얘가 무슨 함수래? 항등함수래. 펑션 fx, 내가 x를 대입한다라는 말이잖아, 함수값. 그러면 항등함수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어? x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즉 우리는 요 8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다음과 같이 뭐가 되겠구나, x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요게 fx 그대로 갖다 적은 거야. 그럼 이항하면 x 세제곱, 8을 곱하면서 이항할까요? 아니면 넘기고 8 곱한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x로 묶어서 인수분 해주시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것은 0, 마사,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집합을 몇 개 만들 수 있니? 그러면 몇 개라고 해야 되는겨? 7개 만들 수 있는 거지, 집합 자체는. 이건 원소야. 3개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집합 만들 때. 근데 우리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원소가 2개였으면 좋겠대. 나는 요놈, 요놈은 정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는 x값이 되는데, 왜? 얘를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항등함수 되니까. 요거를 가지고 정의역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원소가 2개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2개 갔다 온 거, 아니면 0하고 4 2개, 아니면 마이너스 4랑 4 2개, 3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총 3개를 생각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 만들어 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놈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 됐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야, x에서 y로 의 함수 이렇게. 여기 m개가 있대. x에 이렇게 x1 y1 아이고 미안. 함수는 이렇게 그려놓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푸는 게 좋더라고. 개수가 x3 땡땡땡 x m제곱. 야, y는 원소가 n개라고 했으니까 y1 y2 y3 땡땡땡 yn 이렇게 할게. 야,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함수의 개수. 야,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야, 여기에 있는 원소를 여기다 대응시켜 주는 거잖아. 화살표를 연결해 주는 거지. 그럼 요거 x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개야? 지금 여기에 원소가 n개 있으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것은 n개지. 야, 요 x1이 갈 수 있는 거 n개. 요 x2가 갈 수 있는 것도 n개지. 다 똑같은 대로 가도 우리 함수라고 해, 안 해? 하잖아. 똑같은 값 가도 상관없죠? 그러면 우리 요놈이 선택될 수 있는 것도 n개, 얘도 n개, 얘도 n개, 얘도 n개. 여기에 m개가 있는데 요 m개가 각각 n개에 선택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n의 n제곱이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적으니까 조금 말이 어렵지? 이렇게 적어볼게. x4, x5, y1, y4, y5, y6.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몇 개야? 6개. 얘도 6개. 얘도 6개지. 얘도 갈 수 있는 곳이 6개. 얘도 6개.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돼서 6의 5제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1번은 요 얘기를 는 거구나. 나중에 이제 중복 순열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야, 1대1 함수 1대1. 1대1은 뭐야? 서로 같은 놈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대1이라고 하면 요렇게 얘가 갈 수 있는 것은 6개를 선택할 수 있고, 야, 얘가 갈 수 있는 것은 요 1이 선택한 걸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요 1이 선택한 놈을 뺀 나머지 5개가 가능할 거고, 얘가 갈 수 있는 것은 요 1, 2가 선택한 2개를 빼고 4개가 가능할 거고, 그럼 얘는 3개가 가능하고 얘는 2개가 가능하겠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건데, 지금 요게 결국 무슨 얘기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야, 함수의 개수는 여기가 먼저다. 여기가 먼저야. 여기서 골라야 돼. 야, 우리는 여기 6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치?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요 놈과 대응되는 몇 개를 선택해야 돼. 화살표 몇 개가 필요해? 5개가 필요한 거잖아. 그치? 여기 5개가 있잖아. X 정의역이. 그럼 여기에서 요놈에 대응될 수 있는 화살표 5개를 선택해 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숫자 몇 개를 선택하겠다? 5개를 선택하겠다. 6이 6개에서 우리는 5개를 선택하는 순열의 방법의 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겨.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6p, 5, 이렇게 순열로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야, 대응이,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대응을 생각할 수 없죠. 왜? 원소 하나가 빌 거 아니야. 화살표 5개 밖에 못 만드니까.
그럼 요런 상황에서는 1대1 대응을 물어볼 일이 없겠죠? 야, 언제 물어보겠어? 정의역과 치역의, 아니, 공역의, 개수가 같을 때 물어보겠지. 그래야 우리는 화살표 딱 5개만 아구가 맞을 테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요 5개에서 화살표 5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요 경우에는 5개에서 5개 선택한다. 요걸 우리는 5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 얘기한다라는 겨. 나중에 써먹을 거라서 얘기를 하는 겨. 순열이라서 순열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 나중에 듣기 편하니까. 지금이야 물론 이 고배 법칙 사용해서 풀어도 상관없는 거고. 야, 상수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니? 다 y1으로 가는 거 1개, 그치? 다 y2로 가는 거 또 만들 수 있고, 그치? 다 y3로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몇 개 만들 수 있겠구나? 6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n y의 원소의 개수만큼 나온다라는 소리야. y의 원소의 개수만큼. 옆에 있는 문제를 해볼게. 아래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x는 1, 2, 3, 4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그럼 우리는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대응시키겠다라는 거고, 여기 1, 2, 3, 4, 여기 1, 2, 3, 4 이렇게. 야, 먼저 함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 요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1에 갈 수도 있고 2 갈 수도 있고 3 갈 수도 있고 4 갈 수도 있고 4가지, 그치? 함수는 똑같은 거에 가도 되잖아, 그치? 2도 몇 가지? 4가지. 3도 몇 가지? 4가지. 4도 몇 가지? 4가지. 그럼 4의 몇 제곱? 4제곱. 이건 2의 8제곱이니까 256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1대1 대응. 정역의 원소만큼 치역이 나오는 건데, 딱 그게 공역과 같아지를 빼겠죠. 그러니까 대응도 그래서 붙어있다라 보면 되고. 야, 그러면 1대1은 똑같은 값에는 못 가니까 1이 갈 수 있는 게 4개라면 2는 1이 선택한 걸 뺀 나머지 3가지. 3은 요 1, 2가 선택한 2가지를 뺀 나머지 2가지. 요런 식으로 생각해서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됐죠?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우리가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항등함수 자기 자신으로 가는 놈이죠? 몇 개 만들 수 있어? 항등함수. 항등함수 몇 개? 몇 개? 4개? 몇 개? 항등함수 몇 개? 4개? 조심해야 돼. 4개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를 생각하잖아. 근데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함수거든? 이렇게만 적혀져 있으면 이거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되는 게 있어야 함수 한 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카운팅이. 야, 그럼 이 상태는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연결이 되는 항등함수다 라고 하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겨.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괜찮은데 요 항등함수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S. 야, 상수함수는 다 1로 가던지 다 2로 가던지
다 3으로 가던지 다 4로 가던지 네 가지를 생각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둘이 더하면 280이고 여기까지 285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항등함수 조금 조심해. 우리가 이제 대응되는 거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요거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x에서 y로의 함수 인데 치역하고 공역이 같았으면 좋겠대. 그치? 화살표를 A, B가 다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게 언제겠어? 딱 A1만 선택이 되던가 1만 화살표를 받던가 1, 2가 다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 이 말은. 그치? 지금 공역이 요게 공역이야. 근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대. 대응이 돼야 된대. 대응 함수가. 그러면 지금 치역 화살표를 받는 애들이잖아. 요게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요 A, B가 다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화살표를 안 받는 경우, 둘 다 안 받는 경우를 뺄 건데 그게 언제겠니? 상수함수가 될 때 다 A로 몰리면 우리 치역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A만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 안 되겠고, 아니면 다 B로 가는 경우, 요겐 치역이 B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요 경우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요 함수, 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지금 치역이 A나 B가 되는 경우를 빼주려고 해. 요 두 개 말고는 없죠? 그래서 함수 전체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곳 2개, 2가 갈 수 있는 곳 2개, 3이 갈 수 있는 것 2개, 4가 갈 수 있는 것 2개. A 아니면 B로 가겠죠? 얘도 A 아니면 B, A 아니면 B, A가 아니면 B. 그런데 다 A로 몰리면 안 되고, 다 B로 몰려도 안 되고, 그 2개를 빼주겠다. 결국 우리는 요 경우를 빼주겠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6 빼기 2, 14가 답이 되는구나. 요런 식으로. 됐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합성. 합성이란 말 뭐 게임에서 들어봤지. 두 개의 함수를 합치겠다. 그치? 야, 여기 x에서 y로 가는 함수와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 합성을 할 거야. 합성을 하려면 우선 조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야, 요 f와 g를 붙일 건데 요놈의 공역과 요놈의 정의역이 같아야지 붙일 수 있는겨.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어떠니, 야, 요놈의 정의역과 요놈의 공역이 같아서 요런 식으로 함수를 붙여줄 수 있다라는 소리야. 요렇게 가능하겠지? 야, 요런 식으로 두 함수를 붙여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야, 그러면 얘를 요렇게 붙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야, 요렇게 붙여줄 수도 있어. 요놈의 정의역과 요놈의 공역이 또 같잖아. 그치? 그럼 요렇게 붙이는 것도 가능하겠지? 요런 식으로. 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붙여줄 수 있고, 요런 식으로도 우리는 붙여줄 수가 있다. 요렇게 붙여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다? 합성함수다. 요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겨. 두 함수를 이렇게 붙이겠다라는 소리야. 야,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어. 또 다른 함수. 야, Z에서 뭐 X로 가는 건데, 여기가 7, 8, 9, 10, 1, 2, 3, 4. 요게 H라는 함수라고 해볼게. 야, 그러면 얘는, 잠깐만. 얘를 가져오자. 요렇게. 야, 여기 H라는 함수 있죠? 야, F랑 H를 붙일 수 있을까? 요렇게? 못 붙이지. 여기 다르지? 이런 경우는 뭐 합성을 못 시킨다라는 소리야. 하지만 얘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 이것도 X고 이것도 X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얘를 요렇게 얘를 요렇게 붙일 수는 없다라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놈의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상태에만 가능하다. 지금 요렇게 겹치는 게 다르잖아. 그럼 요렇게 붙일 수는 없고 요렇게 갖다 붙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놈을 우리가 갖다 붙여보자. 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붙여볼게. 야, 요놈을 요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딱이지. 야, 그래서 요렇게도 갖다 붙여줄 수 있겠지만, 야, 얘를 요렇게 갖다 붙여줄 수도 있겠죠. 야, G를 뒤에다가 갖다 붙여도 되지만 요렇게 앞에다가 갖다 붙여도 괜찮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붙여주겠다. 겹쳐 보이니까 다시 한번 적을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주는 것을 우리는 합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F와 G를 합성한 거고, 얘는 G와 F를 합성한 건데, 야, 그럼 결국 우리는 X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 X로 끝나는 함수를 만든 거야. 그치? 야, X에서 시작해서 X로 끝나는 함수를 만들어 준 건데, 요거를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거를 어떻게 적을 거냐면 동그라미를 써서 표현을 할 거야. F와 G를 동그라미로 묶어서. 근데 누구부터 적어줘야 되냐면 G부터, 뒤에 거부터 적어줘야 돼. 요 합성함수를 우리는 어떻게 적을 거다? G 동그라미 F라고 적어줄 거야. G 동그라미 F. 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Y에서 Y로 가는 함수, 합성함수를 만들어 줬는데 얘는 뭐라고 적겠다? 이렇게 F 동그라미 G라고 적겠다. 요렇게. 야,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든 거야. 야. X에서 X로 가는 함수 G 동그라미 F. 야, 1은 어디로 가니? 1은 결국 어디로 가? 4. 2는 3. 3은 1. 4는 2.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야. 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적겠다? 우리 요때 어떻게 적어? 요거 여기서 F라는 함수가 1이 6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해? F 1은 6이라고 적지 이거. 1이 6으로 간다라는 표현이잖아. 그럼 얘는 이거 함수의 이름이잖아. 그치? 함수의 이름에 1 집어넣은 게 6이다 적는 것처럼 여기서는 G 동그라미 F
라는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면 4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적겠다라는 소리야. G 동그라미 F에 2를 집어넣으면 3이다. G 동그라미 F, 이거 함수의 이름이야. 합성함수 이름. G 동그라미 F에 3을 집어넣으면 1이다. G 동그라미 F에 4를 집어넣으면 2다. 이런 식으로 적겠다라는 소리야. 1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1, 4 대입하면 2. 요렇게. 야,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얘는 y에서 y로 가는 놈이죠? 요거를 우리는 f 동그라미 g다. 이렇게. 야, y 5, 6, 7, 8 5, 6, 7, 8 요렇게. 5는 어디로 간다? 7로 간다. 6은 어디로 간다? 8로 간다. 7은 6으로 간다. 8은 5로 간다. 됐니? 그럼 얘를 어떻게 적겠어? f 동그라미 g 합성함수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7이다. 이런 식으로. 그 여기서 딱 생각을 해봐. G 동그라미 F랑 F 동그라미 G는 같은겨 다른겨 지금?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G 동그라미 F랑 F 동그라미 G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지. 얘는 정의역과 공역이 이거고 얘는 정의역과 공역이 완전 다르잖아.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이 돼. 그치? 그 소리는 뭐야? 합성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소리야. 합성의 순서. F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요거 답 다 찾은 거야. G 동그라미 F2는 3. G 동그라미 F4는 2. F 동그라미 5? 여기 F 동그라미 5는 7. F 동그라미 G7. F 동그라미 G가 7은 6으로 보내네. 그래서 6.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고, 요걸 보면 되겠죠? 요게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야, 요게 합성함수의 개념이고 우리는 하나를 또 기억을 해줘야 돼. 야, 우리가 요 뒤에 거를 먼저 적어주는 이유가 있어. 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와 y에서 z로 가는 g라는 함수를 합성한 거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f라는 함수는 x를 이쪽으로 보내죠. 이렇게 적어줄게. 자,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 x에서 y, y에 z로 가는 함수다. 자, 여기에 원소 x, y, z이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면, 야, 우리, 야, 요거 합성을 했으니까 요 놈을 뭐라고 적겠다? g? 뒤에 거부터 동그라미 f라고 적겠다. 그치? 야, 그럼 G 동그라미 F라는 함수는 X를 어디로? Z로 대응시키는구나. X를 대입하면 Z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 야, 우리 여기 F만 봤을 때 F는 X를 Y에 대응하는구나. 이게 Y는 FX가 되는 거야, 결국. 야, 그 다음에 여기 G라는 함수는 Y를 어디에 대응시키는구나? Z에 대응시키는구나. 됐어? 야, 요 Y를, 요게 Y잖아. 그치? FX가. 얘를 요 자리에 쏙 대입해. 그러면 G, FX는 Z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야, 그럼 우리는 얘도 Z, 얘도 Z, 얘랑 얘랑은 같은 말이구나. 야, 그래서 여기다 적어주면 G, 동그라미 F, X와 요거 G, FX는 같은 말이구나. 요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겨. 요렇게. 그게 요게 적혀져 있는 말이야, 요거. 우리는 뭘 기억하면 되겠어? 요렇게 기억하면 돼. 지금 얘와 얘 보면 요 동그라미가 요렇게 가로로 정리된 거야. 그냥 요렇게 기억하면 돼. 합성함수 동그라미가 어떻게 정리된다? 요렇게 가로로 정리될 수 있겠구나. 된겨? 요거 됐어? 동그라미가 뭘로? 가로로. 그럼 요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소리야. 야, 요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번 G 동그라미 F2는 동그라미가 뭘로 바뀐다고? 가로로. 그러면 G 가로 F2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소리야. 우리는 어디부터 살펴봐야 돼? 당연히 요 안에부터 봐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먼저 적어준 거야. 이거 G. 여기서 G를 먼저 적어준 이유가 그래서야. 그래야 우리는 F부터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요. F부터 움직인 거잖아, 함수가. 그치? 야, 그럼 여기서 F2는 뭐니? 여기서 F2는 5네? 그치? 야, 그러면 우리는 얘는 G5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F2가 5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럼 G5가 뭐야, G5? G5는 요거 G라는 함수를 보고 5를 봤더니 3으로 가네.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지? 이렇게. 야, 그럼 얘는 4번. F 동그라미 G7이다. 동그라미는 뭘로 바꿔라? 가로로 바꿔라. 이렇게. 그럼 G7을 봐야 되겠죠? 가로 안에부터 봐야 되니까. 그럼 G7. G는 7이 1로 가네요. 그럼 우리는 얘를 F1이라고 적어줄 수 있고, F1은 1을 6으로 대응시키니까 요거 6이구나.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기억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야. 동그라미가 가로로 정리를 시켜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네. 그래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가로로 정리가 되는구나 알 수가 있고. 요거 얘기했죠?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확인시켜줬고. 결합법칙은 성립해. 결합법칙. 결합법칙이 뭐였어? 이렇게 세 개를 합성할 때 가로의 순서를 바꿔주는 게 결합법칙이지. 단 조건은 있어. 야, 1번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니?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지금 FGH 순서지. 여기도 FGH 순서대로는 있어야 돼. 가로를 누굴 먼저 합성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세 개를 합성할 때 순서는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이거.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다라고 쳐봐. 이렇게 1, 2, 3, 7, 8, 9. f와 항등함수. y에서 y로 가는 항등함수 7, 8, 9, 7, 8, 9 요거를 합성한다고 쳐봐. 그치?
야, 요거를 우리가 y에서 y 가니까 i라고 많이 적는다 그랬어. 야, 7에서 7, 8에서 8, 9에서 9. 그러면 두 개를 요렇게 합성은 못하는 상태다, 지금. 요렇게 합성을 해줘.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적겠다. 요렇게 합성한 것을 뒤에 거부터 항등함수 동그라미 f다. 이렇게 적는다 그랬지. 야, 그런데 지금 딱 봤더니, 1이 어디로 가고, 9. 2는 8. 3은 7.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게 결국 누구야? 그냥 F라는 거 알 수 있죠? 변화가 없는 거잖아. F가 1은 9, 2는 8, 3은 7로 가는 건데, 지금 합성함수도 1은 결국 9, 2는 8, 3은 7로 가니까 변화가 없죠? 그냥 F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겨.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를 합성한다라는 것은 그냥 F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거 합성함수 찾는 경우도 이렇게 해야 돼. 자, 781번 G 동그라미 F. 이 합성함수 식을 찾을 건데, 동그라미는 뭘로 바꾼다? 가로로 바꾼다. G 동그라미 fx다. 이렇게. 그럼 fx는 뭐야? 여기 적혀져 있죠. 3x-1이라고. 그럼 G 3x-1이라고 적어도 상관없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야, 우리가 G 7이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니? 요 x 자리에 7을 넣어주지. 그럼 얘가 궁금해. 그러면 우리는 요 x 자리에 요 놈이 있으니까 요 x 자리에 요걸 넣어주라는 소리야. 그럼 얘를 3x-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돼 요거? 응. 그러면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요게 요 함수야. 이렇게 됐어? 응. 하나만 더 해보자. 782. 야, F 동그라미 GX는 F 가로 G X라고 적어줄 수 있죠? GX가 뭐야? GX 여기 있죠? X제곱 플러스 2 F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요건 어떻게 하겠다? 야, 요 X 대신에 요걸 적어주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대입하자. 요 X에. 그래서 3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 돼서 3X제곱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3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여기서도 확인이 되지. G 동그라미 F랑 여기에 있는 F 동그라미 G는 같지? 않죠? 응.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소리야. 합성의 순서. 얘도 똑같아. 그냥 F 동그라미 F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되는겨. 됐죠? 야, 합성함수. 이런게 합성함수구나. 역함수도 해야 되는데. 11번 할찰 맞지? 아니다, 앞에 있다. 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동그라미는 뭘로 이렇게 가로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야, F라는 함수가 있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1보다 작은 데에서는 상수 함수네. 야, gx는 이차 함수. 야, 똑같아. 야, 동그라미는 뭘로 바꿔라? 가로로 바꿔라. 야, f 가로 g 2
G 가로 F0 이렇게. G는 뭐야? 2. 여기다 2 대입하면 2네. 그리고 F2라고 적어줄 수 있고요. F2는 요게 1보다 큰 숫자니까 여기다 딱 대입을 해줘야겠죠? 1이네요. 이렇게. F0 1보다 작을 때는 F는 무조건 상수함수 3이라고 했으니까 G3 G3은 여기다가 3 대입해서 7. 그럼 답은 8 5번이구나 이렇게. 됐니? 응. 이렇게 정리만. 우리 요거 3개짜리 합성은 가로의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보자. 아유,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적을게. HGX는 4X 플러스 3이고 요 동그라미를 다 가로로 바꾸면 H 가로 G 가로 F1 물어보는 거지.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 동그라미를 그냥 가로로만 바꾼 거야. 이렇게 됐지? 자, F1부터 구하자. F1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H 가로 G 마이너스 1 됐어? 이거 뭐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라는 소리네 이거 그냥.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딱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2번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 됐지?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가볼게. 야.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 그치? 수많은 함수 중에서. 그치? 야,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하는 요 A 값이 뭐일까를 찾아보라는 소리야 지금. 야, 그냥 하면 돼. 그냥. 야, 좌변. 야, 이거 함수는 함수 f가 있으면 f라고 하지만 우리 fx라고 적잖아. 그치? f 동그라미 g인데 여기다가 왜 x를 적어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지? 함수 f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을 적을 때 fx라고 적잖아. 그치? 갑자기 x 생긴 거 아니야. 그치? 자, 정리할게. f g x 이렇게. 야, 그럼 gx가 뭐야? gx가 여기 있죠. ax 플러스 ax 빼기 3 f ax 빼기 3.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하겠어? 아까 요 x 요 x 자리에 요게 있으니까 요 x에 대입하자. 요렇게 2ax 이런 식으로. 우변 g 동그라미 f x 그 얘는 g fx 이렇게. 야, fx는 2x 플러스 6이고요 요걸 어떻게 정리하겠다? 요 x 자리에 요게 있으니까 요 x에 대입해서 정리하겠다. a 곱하기 2x 플러스 6 빼기 3. 그럼 2ax 플러스 6a 빼기 3 이렇게 되는 건데
야, 여기서 좌변과 우변이 같대. 좌변, 우변 같다. 그러면 얘가 뭐라는 뜻이겠어? 요 6a 빼기 3이 0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a는 2분의 1. 그래서 gx를 2분의 1 x 빼기 3이라고 완성한 거고, 여기다가 4를 대입하라는 게 문제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풀어주면 돼. 은근히 많이 물어봐. 그래도 이거 된 거지? 이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자, 요거 얘기해 볼게. f라는 함수가 드러나 있고요. 자, g라는 함수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고, g1은 4라고 했고 g2가 궁금하대. 근데 우리 요걸 만족시키고 있대. 자, 우리 요놈을 통해서 f gx랑 gfx는 어떻다? 같다. 요걸 얻어낼 수 있는겨. 동그라미는 가로로 정리하고, x는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원래 뭐 있는겨. 생략하는 거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랑 주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요거죠. 그치? 여기 x에 1, 요거 x에 2 들어갔으니까 그냥 1, 2 대입해봐. 이걸 활용해야 되니까 1, 2 대입해봐. x에 1 넣어볼게. f, g, 1은 g, f, 1이다. 근데 g1이 4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f, 4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F1은 그림을 보니까 3이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정리를 하면, 근데 F4를 알죠? 여기 4가 1로 간다라는 거. 그러면 1은 G3이다 이렇게. 야, G3을 하나 더 얻었으니까 우린 요번엔 3 넣어볼까? 3 마음에 들어? 2부터? 3부터? 3 넣어볼까? 나왔으니까. 야, 요번에는 X에 3을 넣어볼게. FG3은 GF3이다. G3이 1 나왔으니까 요거 F1이라고 적어줄 수 있고, F1은 좌변은 3이 되겠네요. 이렇게. F3은 5가 되는 거니까 요건 G5가 되고요. 그럼 G5가 그대로 3이라는 거 알 수 있네. 어휴, 언제 나오는겨? 이렇게 계속 넣어봐. 이제 뭐 넣어봐. 이거 나왔으니까 5 넣어봐. 그 5 넣어보면 FG5 GF5. 야, 그러면 F3이라고 적어줄 수 있죠? F5가 2니까 요거 G2라고 적어줄 수 있고, F3은 5니까 G2가 5네. 아이고, 답 나왔다. 드디어 나왔네. 이렇게. 좀 불편하지? 그래프 그림은 더 불편해.
자, 야, 식을 찾아서 해도 되는데 불편하니까, 그치? 요 식을 정리해가지고 좌변 우변 개수 비교해서 A, B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F3이 궁금하니까 바로 3 대입해볼까? 근데 그것도 별로지? 뭘 할 수 있는 게 없네. 구해보자. F 동그라미 Fx. 동그라미는 가로로 정리되고요. fx가 ax 플러스 b니까 이렇게 적어줄 거고, 야, 요 x 자리에 요거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죠? a제곱 x 더하기 ab 플러스 b다. 이렇게 된가 여기까지? 요거 그대로 대입한겨. 요거 대입하라고 그래서 됐어? 여기까지 됐어? 대입한겨. 이렇게 x 대신에 이게 뭐랑 같다? 4x 플러스 3과 같다. 그러면 x 개수는 x 개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다. 즉 a제곱은 4가 되고요, ab 더하기 b는 3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라는 거 알 수 있고, a에 2를 대입해 주면 b는 1인 거 알 수 있네. 그래서 우리 fx가 완성이 됐죠? 2x 플러스 1이라는 거. 여기다 3 대입하니까 답은 1번이다. 요렇게. 이거 기억나지? 뭐 하라는 소리야? 이건 까먹으면 안 되지. 이거 안 까먹었지? 1차로 나눈 나머지가 5다. 그 뭐야? 뭐 하라는 소리야? 뭐? 아, 대입하라고? 요건 까먹으면 안 돼요. 계속 써먹는 거니까, 확률이 높아져도. 얘가 0이 되는 1을 대입하면 나머지 5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요거. 그럼 F1이 5다. 그럼 정리하면 되지, 뭐, 이거. 됐지? 넘어갈게. 식은 정리하지 않을게. 이거 두 가지 예를 해야 되는구나. 야, fx가 있고 gx가 있고, f 합성 hx가 gx랑 같을 때 hx를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합성함수를 먼저 정리할게요. 요 동그라미를 가로로 f hx는 gx랑 같다. 됐어? 야, 여기에서 요거 이렇게 생겨도 우리 h를 찾는 건데, 요걸 이렇게 바라봐. 요거 아까 여기에 식 있으면 여기다 대입했던 거 기억나지? 이거 hx를 그냥 하나로 생각하고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hx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야. 그 우변에 있는 4x 제곱 더하기 3하고 같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hx는 1 이항에서 4x 제곱 플러스 2다.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이다. 2번 요렇게 요렇게 사용해 먹을 수 있어. 요렇게도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지? 요렇게도 넣어줄 수가 있는 거구나.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데, 야, 동그라미를 가로로 바꿀게. hgx는 3x-2. 요거 동그라미 다 가로로 h 가로 g 가로 f 이렇게. 여기서 뭘 해야 될지가 안 보이지. 얘도 똑같이 해. 야, 요거는 H랑 F를 합성한 거고, 얘는 3개를 합성했지. 지금 요거 X 자리에 요거 있는 거 보여? 요 X 자리에 요거 FX 들어가 있잖아. 그럼 요 X 자리에 대입하다. 이렇게 생각해. 요 X를 fx로 바꿔주라는 소리야. 그러면 3 fx 마이너스 2는 6x 빼기 5다. 이렇게. 그럼 3fx는 6x 빼기 3이다. fx는 2x 마이너스 1이다. 답은 9. 이렇게. 불편하지? 생긴 게? 합성해서 어려워. 그치? 됐어? 어렵지? 다른 거 비슷하니까 우선 이렇게 2개만 풀게. 자, 요거 F가 하나만 있는 것을 F1이라고 적재. 요거 여기다가 1 대입해 볼게. 요거는 F랑 F를 합성한다는, F 2개를 합성한 걸 이렇게 적겠다라는 뜻이야. 여기다가 2 대입해 볼게. 야, F3은 F 동그라미 F2. F 2개가 합성했다는 뜻이지, 이게. F 2개 합성한 거에 F 하나를 더 붙이면 얘가 된대. 결국 이거 뭐야? F 3개를 합성했다는 뜻이지? 요 문제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일 뿐이야. F 3개를 합성한다라는 뜻. 야, 그럼 요거는 F 몇 개를 합성했다라는 뜻? 10개를 합성했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F를 하나만 있을 때를 F1이라고 하지. 좀 전에 한 것처럼. 야, 요거 F를 몇 개 합성했구나? 99개를 합성했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가 문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이 숫자를 바로 활용하는 게 더 편해. 굳이 식을 찾아서, 식을 건드리는 건 복잡하니까 식을 찾아서 대입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이 숫자를 가지고 찾는 게 편해. 다 적어봐야 돼. 규칙을 찾을 때까지. 순환한다라는 소리야. 순환. 옛날 복수수처럼. F1 1. 이건 F가 하나 있는 거.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2 되죠? F2 1. 이거 무슨 뜻이야? F 2개를 합성한다. 그치?
여기다 적어 그냥 여기다 1 F2는 F 동그라미 F 이렇게 F 동그라미 F 두 개를 합성해라. 동그라미는 가로로 바뀌죠. 이렇게 요 값을 조금 전에 구했지. 여기 위에서 이렇게. 그럼 요번에 2 대입하면 1 되는 거 됐어? 그래서 F2 1이 지금 뭐 나왔니? 적자 그냥 여기다가 F1 1은 2 F2 1은 1 하나 더 할게. 야 3 여기다 2 집어넣어. 뭐래? F3는 F 동그라미 F2 F 동그라미 F2 됐어? 동그라미는 가로로 바뀌죠? F 가로 F2 1 F2 1 조금 전에 구했잖아. 여기서 1이라고. 그럼 요거는 F1 맞지? 그러면 2 다시 돌아왔네? F1은 2 이거 원상태잖아. 그럼 우리는 요 두 개가 계속 도는 거구나. 1 2 3 4 5 6 7 8 그치? 여기가 홀수면 2 짝수면 1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반복하는 거죠. 두 개가 순환. 그럼 F99는 2로 나누면 몇 개가 남아? 하나가 남은 거니까 요놈아 같아지겠죠? 2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순환 상태를 찾아줘야 돼. 됐어? 자, 직선이 두 개 있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그치? 자, 식을 먼저 찾아줄게. fx는 0부터 1까지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인데 여기 좌표가 0,0이고 여기 좌표가 1,2니까 요 두 점을 이용해서 EX라는 직선을 찾아줄 수 있겠죠. 됐니? 요렇게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1분의 2니까 2가 기울기고 0,0을 지나니까 여기 2,0 1부터 2 사이에서는 이렇게 감소하는 직선. 기울기는 뭐야? x가 1 증가할 때 y가 2가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x에다가 그치? x절편이 2니까 더하기 4가 있으면 되겠다. 그래야 2 대입하면 0이 나오죠? 1 대입하면 2가 나오고. 지금 요게 fx야. 요것도 그대로 적자. F1 7분의 8 7분의 8은 1보다 큰 숫자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7분의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7분의 16 더하기 4니까 7분의 12가 되겠네. F2 7분의 8 그럼 F에다가 F1 이렇게
합성했다는 뜻이죠. 요거 조금 전에 7분의 12 구했으니까 넣어둘게요. 그럼 요것도 1보다 크니까 아래에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4가 되니까 7분의 4가 나오네. 한 번 더 F3 7분의 8. 그럼 F에다가 F 두 개를 합성한 거 맞지? 된 거야? 네. 7분의 8. 동그라미는 가로로. 요거 조금 전에 7분의 4 구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다. 7분의 8. 끝난 거 같지? 7분의 8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엔 여기다 3 집어넣을게. F4는 F 동그라미 F3. 그럼 F 가로 F3 7분의 8. F3 7분의 8이 조금 전에 7분의 8이 나왔죠? F 7분의 8. F 7분의 8 여기서 구했잖아. 7분의 12라고. 그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지. 우리는 요렇게 세 개가 순환하는 거구나. 그럼 2024를 3으로 나누면 3, 6, 18, 3, 7에 21, 3, 4, 12. 두 개가 남았네. 그럼 우리는 얘는 F 2 7분의 8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7분의 4가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적어 보면서 다시 처음 상태가 나올 때가 언제인지 찾아야 몇 개가 순환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합성함수 중요해. 됐지. 넘겨. 내용만 조금 얘기할게. 역함수. 말 그대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다라면 요렇게 가는 함수를 요렇게 거꾸로 보내는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르는겨. 거꾸로 보내는겨. 빨간색 표시하는 것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수학은 역함수를 사랑해. 무조건 나온다라는 소리야. 이거는 역함수는. 자, 역함수 거꾸로 보내는 거야. 지금 요게 뭐니? 1은 4로 가죠. 2는 6으로 가고 3은 5로 가지. 거꾸로 보내볼게. 기억을 y에서 x로 보낼 거야. 그러면 4, 5, 6, 1, 2, 3 이렇게 쓸 때 1이 4로 갔는데 얘를 거꾸로 할 거니까 4는 1로 간다. 이렇게. 야, 2가 6으로 갔을 때 6은 2로 간다. 3이 5로 갔는데 5는 3으로 간다. 요거. 야, 이렇게 거꾸로 보내는 놈을 우리는 역함수다. 근데 살펴봐야 돼. 이거 함수 될 수 있어, 없어? 함수인지 아닌지 뭘 파악하라 그랬어? 반드시 대응되는 게 있는지. 몇 개로? 하나로. 그치? 4는 1이라는 거 하나. 그치? 5는 3이라는 거 하나. 6은 2라는 거 하나.
그럼 이거 역함수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역함수를 요 함수의 이름이 f라면 역함수를 이렇게 거꾸로 보내는 역함수를 우린 뭐라고 적을 거냐면 지수처럼 여기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적을 거야. 요게 역함수라는 뜻이야. 표현. 기억은 되죠? 야, 니은 봐봐. y에서 x로 간다. 그러면 0, 1, 2, a, b, c 이렇게 있는데 a가 1로 갔어. b도 1로 갔어. c가 1로 갔어. 그럼 거꾸로 보내면 1은 a, b, c 이게 거꾸로 한 거죠. 이걸 거꾸로 그린 거 맞아요? 맞지? 거꾸로. 이거 함수 돼, 안 돼? 안 되지? 하나가 3개로 갔잖아, 지금. 얘는 간 데가 없잖아, 그치?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데 없고, 얘는 하나만 있으라고 하는데 3개나 갖고 있고, 그치? 이거 안 된다라는 소리야. 그치? 야, 리을! 거꾸로 보내볼게. y에서 x로 야, 얘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 걸 거꾸로 b에서 마이너스 1 b에서 1 요거 c에서 0 이렇게 된 거야. 함수 돼? 안 되지. 그러면 우리 봐봐. 얘가 한 놈이 여러 놈이 같은 값으로 가면 거꾸로 되돌릴 때 함수가 될 수가 없잖아. 한 놈이 여러 군데로 쏘니까. 요런 식으로 한 놈이 두 놈이 한 곳에 모이면 거꾸로 했을 때 한 놈이 두 곳으로 간다라는 거면 함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놈이 한 놈으로 몰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그 소리가 뭐야? 꼭 1대1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지. 1대1이. 이거 지금 3대1을 거꾸로 보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 2대1을 거꾸로 보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치? 1대1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야, 반드시. 근데 여기에 화살표가 못 받는 애가 있으면, 화살표를 못 받으면 거꾸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되니? 얘가 갈 곳이 없잖아.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이쪽이 정의역인데, 그치? 0에 대응되는 게 안 생기잖아. 2에 대응되는 게 안 생기잖아, 그치? 여기에 화살표를 받지 못하는 놈은 내가 거꾸로 함수를 만들 때 함수의 첫 번째 조건에 어긋나지. 반드시 대응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야, 요런 식으로 A가 비어 있어. 그럼 거꾸로 보냈을 때 요쪽이 정의역이잖아. A에 대응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안 된다라는 거야. 화살표는 반드시 받아줘야 된다라는 소리야. 지금 여기 공역 중에서 화살표가 안 받는 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공역 안에 있는 놈은 다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 그 소리가 뭐야? 치역과 공역은 같아야 된다.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우린 뭐라고 불러? 대응이라는 말을 붙이지. 야, 요런 게 되는 거야. 지금 얘 1대1 대응함수가 되죠? 얘도 1대1 대응함수가 되지. 그럼 거꾸로 보냈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요 5글자를 봤을 때 뭘 기억해야 된다? 역함수 존재. 역함수는 언제 존재한다? 1대1 대응일 때 존재한다. 우리 역함수 존재 이 5글자를 봤을 때는 1대1 대응 5글자를 떠올려야 되는겨. 그러면 우리는 벌써 요것도 해결한 거야. 유형 15번을 딱 봤을 때 역함수 존재 뭐 떠올리라고 그랬어? 1대1
대응. 이걸 떠올리라고 얘기를 했죠. 유형 15번과 지금 앞에 있는 유형 6번을 펴봐. 유형 6번. 유형 6번하고 유형 15번에 있는 문제를 비교해봐, 지금. 똑같이 생긴 거 보여? 유형 6번 몇 쪽에 있는겨? 여기. 122쪽. 122쪽에 있는 문제랑 지금 여기 있는 문제랑 똑같이 생긴 거 보여? 뭐만 다르게 생겼어? 여기 빨간색 글씨만 다르게 적힌겨 지금. 앞에서는 유형 6번에서 뭐라고 적혀져 있어? 요 빨간색 부분이 1대1 대응. 그치? 지금 여기에서는 역함수? 존재. 이렇게만 바뀌어져 있는 거야 지금.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우리는 역함수 존재 요 5글자, 요 존재라는 5글자까지요. 역함수만 적혀 있을 때 말고 역함수 존재. 요 5글자를 봤을 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라? 1대1 대응을 생각해라. 요렇게. 외워야 돼. 그리고 이렇게 적어볼게. 야, F를 봐봐. 1대입하면 4대죠. 2대입하면 6대고 3대입하면 6이 되는 거, 아이고 5가 되는 거지. 그치? 역함수는 이거를 거꾸로 보내는 거잖아. F가 1을 4로 보내니까 역함수는 어떻게 보내겠어? 거꾸로? 4가 1. 그치? 여기 표시되어 있죠? 4가 1로 간다라는 거. 그쵸? F가 2를 6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역함수는 거꾸로 6을 2로 보내겠구나. 3이 5로 간다라는 것은 역함수는 5를 3으로 보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겨. 야, 우리는 딱 역함수가 4가 1로 보내고 있어? 그럼 딱 뭐가 떠올라야 돼? F는 1이 4로 대응되고 있구나. 오케이? 야, 이 뜻이야. F가 A를 B로 보내. 그 역함수는 B가 A로 보내지겠지? 요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 이 생각이. 빨간 글씨는 무조건 기억하라 그랬어. 역함수 할 때. 됐어? 야, 또 얘기할게. 야,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의, 아이고, 역함수의 좌표를 봐봐. 요거 뭐야? 1,4죠? 요거. 얘거. 그치? 역함수는 거꾸로 대응하니까 요거 4,1, 요거 6,2, 요거 5,3이지. 좌표를 비교해봐. 거꾸로 대응하니까 X좌표랑 Y좌표를 바꾼 놈을 가지고 있는 놈이야. 우리 X랑 Y좌표 바꿀 때가 언제였어? 그치? Y는 X 대칭이었지? 역함수 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 Y는 X 대칭이다. 역함수 하면 딱 이게 떠올라야 돼. Y는 X 대칭이다. 그럼 역함수를 구하라. 그럼 뭘 구하라는 소리야? Y는 X 대칭인 함수를 구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 F가 1을 더하는 함수요. 이렇게 1은 어디로 가고 2, 2는 3, 3은 4로 가겠지. 그럼 역함수는 거꾸로 가니까 2가 1로 가고 3은
2로 가고 4는 3으로 이렇게 가는 게 역함수는 1을 어떻게 하고 있어? 빼고 있잖아 이렇게. 2 대입하면 1 되고 3 대입하면 2 되고 4 대입하면 3 되고. 자, 확인해 볼게. y는 x 대칭인지. 자,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역함수 구하기. f가 y는 x 플러스 1이야. 그럼 그거에 대한 역함수는 무슨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우리 y는 x 대칭일 때 뭐 했어? x 대신 y 대신 이렇게 넣어줬죠. 그 요 y 대신 x 대신 y 이렇게 넣어줘. 이게 역함수야. 근데 함수는 우리 어떻게 정리해? y는 이렇게 정리하지. y는 x 빼기 1이다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라는 것을.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해? 그냥 x 대신 y 대신 x만 해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게 역함수야. 역함수를 그릴 때도 그럼 어떻게 하겠다? y는 x 대칭이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찍으면 되는겨.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역함수를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요렇게 기억합시다. 우선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거 y는 x 대칭. 잠깐만. 이거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 그 다음에 요거 f가 a를 b로 보내면 역함수는 b가 a로 대응되는구나. 요거 요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싶으시다. 나머지 역함수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할게.